일본 현대적이고 눈부시며 질서 정연한 나라. 하지만 도시의 불빛 뒤에는 거의 아무도 보지 않으려는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합니다. 집도 목소리도 없이 그림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처럼 발전한 사회에서 어떻게 수십만 명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수 있을까요? 세계 탐험과 함께 일본이 세상에 숨기고 싶은 진실을 밝혀봅니다. 일본의 노숙자 실태 2025년 기준. 전 세계인의 시각에서 일본은 번영 안전, 미래적인 도시 생활의 상징으로 자주 그려집니다. 도쿄, 오사카, 교토와 같은 대도시는 첨단 기술, 효율적인 인프라, 깨끗한 거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철저히 관리된 이미지는 일본의 모든 현실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 화려한 외면 뒤에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깊이 숨겨진 위기가 존재합니다. 노숙 문제입니다. 이는 단순히 집이 없는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인 침묵, 경제적 변화 정책의 빈틈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2024년 초 기준 공식 통계에 따르면 노숙자는 약 2,820명에 불과하다고 보고됩니다. 이 수치는 너무 낮아 외부인들은 일본이 노숙 문제를 이미 해결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눈에 보이는 노숙자 공원이나 다리 밑에서 자는 사람들만을 반영한 것이라 실제 상황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진짜 수치는 약 10만 명에서 20만 명 사이로 추정되며 이들은 대부분 숨겨진 노숙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숨겨진 노숙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24시간 운영되는 인터넷 카페, 캡슐 호텔, 기타 임시 숙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이들은 길거리에는 없지만 안정적인 주거 없이 하루하루 임시로 머물며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불안정한 수입, 부족한 사회적 지원, 문화적 수치심 때문에 정식 주거지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쿄 중심가 번쩍이는 시부야와 긴자의 고층 빌딩 뒤편에는 외진 공원 속에 천막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중 화장실에서 씻고 지하철역 바닥에 종이 상자를 깔고 자며 기차역 근처에서 NGO 단체가 나누어주는 식사를 기다립니다. 이런 풍경은 질서와 성공의 나라라는 일본의 이미지와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이는 여러 면에서 앞선 사회가 가장 취약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음을 보여줍니다. 일본 노숙자 위기의 근본 원인. 현재의 위기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수십 년에 걸친 경제적, 구조적, 문화적 변화가 점차 일본 사회가 약속했던 안정성을 무너뜨리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 전환점 중 하나는 1990년대 초 경제 버블 붕괴였습니다. 1980년대 호황기 동안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급등하며 일본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그러나 1991년 거품이 터지면서 일본은 장기 불황에 빠졌습니다. 니케이 주가지수는 절반 이상 폭락했고 부동산 가격도 급락했습니다. 주요 산업들이 붕괴되었고 기업들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그 여파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이들은 일본의 전통적인 종신고용제에 기대어 일해 온 중년 남성들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실직한 그들은 젊음과 획일성을 중시하는 일본의 고용 문화 속에서 재취업이 거의 불가능해졌고 많은 이들이 다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일본은 이중구조의 고용시장으로 재편되었습니다. 하나는 정규직으로 안정적인 급여와 복지를 보장받는 트랙이고 다른 하나는 비정규직으로 파트타임, 계약직, 파견 근로자 등으로 구성된 불안정한 일자리입니다. 현재 일본 노동인구의 약 40%가 이 비정규직 범주에 속합니다. 이들은 낮은 임금, 부족한 복지, 그리고 승진 기회의 부재에 시달립니다. 여기에 문화적 요인도 깊게 작용합니다. 일본 사회는 인내 절제, 고통 속 침묵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체면을 잃는 일로 간주되며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이들은 대부분 조용히 고통을 견딥니다. 정신질환은 여전히 큰 낙인이 찍혀 있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건강관리의 접근성 부족은 트라우마와 좌절에서 회복할 기회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게다가 대도시의 주거 정책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도쿄나 오사카에서 아파트를 구하려면 보증금, 사례금, 중개 수수료 등 최소 6개월치의 초기 비용이 필요하고 보증인도 있어야 합니다. 불안정한 소득이나 가족 지원이 없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조건이 안정적인 거주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시스템 밖에서 영구적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생겨납니다. 집계되지 않고 지원받지 못하며 사회로부터 거의 인정받지도 못한 채로 노숙이 남긴 인간적 대가. 노숙으로 인한 피해는 단지 육체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심리적, 사회적, 존재론적인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사람이 노숙 상태에 빠질 때 단지 지붕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정체성과 자존감 공동체 내에서의 위치마저 함께 사라집니다. 노숙 기간이 길어질수록 벗어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외모와 사회적 역할이 중시되는 일본 사회에서 노숙 상태로 전락하는 것은 큰 수치심을 동반합니다. 사람들은 노숙자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며 주소가 없는 사람은 고용주로부터 일자리조차 거절당합니다. 친구나 가족도 멀어지기 일쑤입니다. 그 결과 노숙자들은 극심한 외로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약 90%가 심각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며 며칠씩 누구와도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고립은 정신건강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우울, 불안, 중독, 자살, 충동은 흔히 나타나며 일부는 현실 감각을 잃고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도심 속을 유령처럼 떠돕니다. 보이지만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 채로 육체적인 고통도 만만치 않습니다. 위생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감염병과 질병이 쉽게 퍼지고 겨울철에는 저천증, 여름철에는 탈수와 열사병이 실제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영양 부족으로 면역력이 약해지고 만성질환이 치료되지 않아 생명까지 위태로워집니다. 경제적으로도 노숙은 악순환을 낳습니다. 주소가 없으면 일자리에 지원하거나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기본적인 서비스조차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이들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 응급실에 의존하고 집 대신 임시보호소에서 머물며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임시방편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노숙 상태가 길어질수록 그들은 점점 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사회로부터뿐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무엇이 실행되고 있으며 무엇이 부족한가? 일본 정부는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대부분은 임시적이거나 장기적인 이용을 어렵게 만드는 까다로운 요건이 따릅니다. 2002년 제정된 노숙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직업훈련과 임시주거 제공을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노숙 상태가 단기적인 문제이며 취업을 통해 곧 해결될 수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실제 상황은 훨씬 복잡합니다. 많은 노숙인들이 고령이거나 신체적으로 아프거나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단기 직업 프로그램만으로는 자립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보호소는 과밀 상태이며 많은 곳이 낮 시간 동안 퇴소를 요구합니다. 엄격한 규정은 트라우마나 불안장애, PTSD를 겪는 이들에게는 큰 장벽이 됩니다. 또한 많은 노숙인들은 수치심 비난에 대한 두려움 혹은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 보호소 이용 자체를 꺼립니다. 비정부 기구들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NGO, 교회, 자원봉사 단체들은 음식, 의류, 의료 지원, 정서적 위로를 제공합니다. 도쿄 사냐 지역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매일 저녁 따뜻한 식사를 나누며 오사카에서는 거리 상담원들이 노숙인을 찾아가 공공 서비스 이용을 도우려 애씁니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대부분 기부금에 의존하며 운영 예산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들의 헌신은 값지지만 문제의 규모는 이들의 역량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접근법 중 하나는 하우징 퍼스트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고용이나 금주 여부를 조건으로 삼지 않고 주거를 우선 보장한 후에 다른 지원을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핀란드는 이 모델을 통해 만성 노숙 문제를 거의 근절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소규모 실험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저항이 존재합니다. 일부는 이 방식이 의존심을 키우거나
자립을 중시하는 일본 문화와 충돌한다고 우려합니다. 결국 일본의 대응은 여전히 단편적입니다. 주거 정신 건강 고용 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전국적인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노숙 문제는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방식과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염병 숨겨진 노숙. 일본 노숙자 위기의 가장 일본적인 특징 중 하나는 이 문제가 철저히 시선에서 숨겨져 있다는 점입니다. 서구 국가들에서는 노숙이 도시 거리에서 쉽게 눈에 띄는 사회 문제로 인식되지만 일본에서는 문화적 수치심, 개인의 자존심, 사회적 투명성 부족이 결합되어 노숙이 감춰진 현실로 존재합니다. 숨겨진 노숙은 거리에서 자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주거가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24시간 인터넷 카페, 캡슐 호텔, 쉐어하우스 혹은 친구 집 바닥에서 잠을 잡니다. 공공장소에서 자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정부 통계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들의 삶 역시 극도로 불안정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넷카페 난민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만 집세를 감당할 수 없는 워킹 푸어입니다. 하루 단위로 요금을 내고 리클라이너 의자, 샤워 시설, 자판기 등이 갖춰진 개인 부스를 빌려 잠을 잡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 달 혹은 몇 년씩 이런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주소도 없고 부엌도 없으며 삶의 기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캡슐 호텔에서 몇 주씩 지내거나 낯선 6명 이상과 함께 교대 방식으로 아파트를 공유하며 생활합니다. 이런 공간은 좁고 사생활이 없으며 위생 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그 안에 사는 이들은 병에 걸리거나 집을 기한을 놓치는 순간 다시 거리로 내몰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 형태의 노숙은 사회가 무시하기 쉽습니다. 공공질서를 방해하지 않고 관광객의 카메라에 찍히지도 않으며 뉴스에서 다뤄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제도적 지원도 거의 받지 못합니다. 일본 사회에서 노숙에 대한 낙인은 너무 강력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는 대신 침묵 속에서 고통받기를 택합니다. 보호소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기 싫고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단순히 시선에서 숨겨진 것이 아니라 모든 지원 체계에서 사라진 존재가 됩니다. 근본적인 정책 개혁 없이는 숨겨진 노숙 문제는 계속해서 확대될 것입니다. 일본은 가난이 침묵 속에서 존재하고 고통이 혼자 견뎌지는 사회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무시된 위기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일본의 노숙자 문제는 단순한 도시 계획의 실패나 일시적인 불운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 전체의 깊은 구조적 실패입니다. 공식 통계는 여전히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 규모는 훨씬 크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이 안정적인 주거 없이, 의료 없이,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으며 그들은 여전히 존재조차 인정받지 못한 채 시스템의 틈새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다층적입니다. 경직된 노동시장, 무너진 주거 구조 정신, 건강 지원의 부재, 그리고 약함을 탓하는 문화, 이 위기는 단순한 자선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숙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대응할지를 완전히 바꾸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하우징 퍼스트, 모델 도입 정신, 건강치료 접근성, 확대, 임대법 개정, 그리고 뒤처진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고 지지하는 시스템 구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런 변화 없이는 일본은 계속해서 외면은 찬란하게 빛날지 모르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자 속으로 사라져갈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삶들은 여전히 도시 한가운데 존재합니다. 잊혀졌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아래에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때로는 단 한 줄의 댓글이
세상이 외면해온 진실의 빛을 비추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여정에서 다시 만나요.